교회에서 엄마가 봉사활동을 간다고 해서 저도 끌려가게 됐어요. 근데 차가 작은 봉고차였는데 사람은 8명이라 정말 꽉꽉꽉 껴서 가게 됐는데 8명 중에 제가 마지막으로 뒷좌석에 탔고요. 제 옆으로 바로 할아버지 한 분이 계셨어요. 무척 온화하시고 항상 말로써 교훈을 주려고 하시는, 예를 들면 차 안에선 늘 안전벨트를 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하고 말이 끝도 없는 그런 스타일의 할아버지셨죠. 아무튼 차는 출발했고 가는 동안 교회분들은 정말 즐겁게 수다를 떠셨어요. 제가 끼어들 틈도 없이 왁자지껄 시끌시끌 수다를 떠셨어요. 전 몸이 불편해서 기분이 별로라 얌전히 있었는데, 근데 제 항문도 기분이 별로였나 봐요. 항문이 뿡 저도 모르게 그만 습도 높은 방구가 나와버린 거예요. 근데 순간 그 시끄럽던 차 안이 갑자기 정적이. 전 속으로 깜짝 놀랐지만 절대 티 안 나는 얼굴 표정을 지으려고 노력을 했죠. 근데 저 옆에 교훈 할아버지께서 제 쪽을 보시면서 정말 온화하게, 무척이나 온화한 말투로 학생 괜찮아요. 사람은 누구나 다 방구를 낀답니다. 완전 온화한 말투로 그러셨어요. 말을 안 하셨으면 아무도 몰랐을 텐데, 네, 전 아무것도 방구를 낀다는 건 절대 부끄러운 일이거나 타박받을 일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괜찮아요. 아이고 맛있는 걸 먹었나 보네요. 교훈 할아버지의 표정과 말투는 정말 온화하고 진지했지만 저는 정말 미쳐버릴 것 같았어요. 주변에서는 이미 아주머니들이 웃음이 빵빵 터지기 시작했어요. 전 얼굴이 새빨개져서 아무 말도 못하고 어버버거리고 있는데 그걸 본 교훈 할아버지께서 또 엄청 온화한 말투로 학생 괜찮다니까요. 사람은 누구나 방구를 껴요. 그래도 지금 혹시 학생이 부끄러우면 나도 껴줄 수 있어요. 볼래요? 뿡 하고 껴주시는 거예요. 그러더니 어때요? 이젠 창피하지 않죠? 저도 꼈어요. 하는데 눈치를 보니 할아버지도 엄청 끼고 싶었는데 괜히 제풀기를 대고 마음껏 실컷 끼신 것 같더라고요. 그날 차 안은 할아버지와 저희 가스로 가득 차서 다들 창문을 열고 달렸고 그날 이후 한동안 그런 자리엔 얼씬도 안 했어요. 10년 전 불어 어학연수를 같이 시작했을 때 제가 들었던 불어 중급반에는 미국 할아버지가 한 분 계셨어요. 6.25 전쟁에 참전하셨다며 가끔 50년대 한국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것만 빼고는 항상 아름다운 부인과 가족들에 대한 이야기를 화제로 삼으셨죠. 아내가 정말 아름답다는 이야기, 자녀들이 사랑스럽다는 이야기 등등이요. 같은 반 학생들에게 가족 사진도 보여주시고 결혼 반지도 자랑하시고 할머니와 여행 갔던 사진도 보여주곤 했죠. 할아버지 품에 안긴 채 밝게 웃고 계시는 사진 속 하얀 머리의 할머니가 어찌나 행복해 보이셨던지요. 처음 외국 생활을 시작했던 제 입장에서 참 생소한 모습이었어요. 저는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야, 한국 할아버지들 같으면 이른 넘은 나이에 밥 먹자 뭐 이런 대화나 한번 하시면 다행일 텐데 저렇게 오랜 시간 동안 깊이 한 사람을 사랑할 수 있다니 진짜 저게 백년가이구나. 역시 외국 남자들은 낭만적이야. 어느 날 수업을 마친 후 또 할아버지는 할머니와 함께 찍은 사진을 보여주며 자랑을 했어요. 손잡고 걸어가시는 사진 속 두 분의 뒷모습은 제 마음속 잔잔한 감동의 물결을 불러일으켰죠. 눈물이 나오려는 것을 간신히 참으며 저는 할아버지께 물었습니다. 아, 두 분 정말 아름다우세요. 저도 나중에 꼭 두 분처럼 살고 싶네요. 진짜 부러워요. 두 분 결혼하신 지는 얼마나 됐어요? 6개월. 아, 네. 신혼이네요. 알고 보니 신혼이라 그렇게 깨가 뜯어졌던 거예요. 6개월 됐대요. 예. 카페 아르바이트를 시작한 지 한 달 된 초짜 알바생입니다. 처음엔 생소한 커피 이름 외우는 게 정말 어려웠어요. 근데 알바 시작한 지 이틀 만에 고민이 싹 달아났습니다. 여긴 시골이라 손님 대부분이 아줌마나 할머니시거든요. 정확한 커피 이름을 말씀하시는 분이 별로 없으셨어요. 어느 날 밭일을 하다 오셨는지 창이 넓은 모자와 몸빼바지를 가슴까지 올려 입으신 할머니께서 카페에 들어오셨어요. 저기 학상, 그 시기 그 뭐다냐? 커피 중에 아메리카노요 할머니. 그래 아메리카노고. 아이고 아닌감? 아까 김신혜가 지대로 알려준디야. 그래요. 아메리카가 아니면 아프리카인가? 그 후로 저는 커피를 찾으시는 분께 아메리카노를 주문받는 법을 익혔습니다. 며칠 후 이번에는 청담동 며느리 컨셉으로 비싸 보이는 옷을 쫙 빼입으신 아주머니 한 분이 다른 아주머니 몇 분을 억지로 끌고 들어오셨어요.
아 글쎄 내가 산다니까 그러네. 아니 우린 그냥 이런 데보단 그냥 집에서 냉커피 타 먹으면 된다니까는. 아유 뭐하러 이런데 비싼 데를. 아이고. 실랑이를 하시다가 세 분이 테이블에 앉으셨고 전 주문을 받으러 왔습니다. 어서 오세요. 여기 메뉴판 있고요. 뭘로 드릴까요? 청담동 스타일 아주머니는 메뉴판에 눈길조차 주지 않고 당당하게 말씀하셨어요. 고상하게. 이 친구는 카프리카? 저 친구는 마니또. 전 프락치로 주세요. 몰라도 카프리카 마니또 프락치? 이게 외계어인가? 당당하게 주문하시길래 저도 알아들은 척하고 계산대로 돌아왔어요. 메뉴판을 보면서 한참 생각했어요. 카프리카는 파프리카인가? 아 카푸치노. 마니또는 마끼아또. 마지막에 대망의 프락치는 프라푸치노였어요. 커피를 준비해서 아주머니들께 주문하신 카푸치노, 마키아토 그리고 프라푸치노 나왔습니다 라고 전해드렸지만 아주머니들은 제 말을 개코로도 안 들으셨고 5분 만에 커피를 원샷하고 나가셨습니다. 마트에서 일할 때 맥주 시음 행사 기간 지나가는 분들께 한 분 한 분 작은 일회용 컵에 맥주를 따라 드렸어요. 그때 한 할아버지께서 조금씩 천천히 저에게 다가오셨어요. 그리고 말없이 제 앞에 서셨어요. 아 할아버지 한 잔 시음하시겠어요? 네. 한 잔을 음미하시고 계속 서 계셨어요. 더 드릴까요? 네. 두부를 드시고 계속해서 서 계셨어요. 다른 제품도 맛보시겠습니까? 네. 짧고 단호한 대답만 하시는 할아버지께서는 5잔을 드시고 주위를 두리번거리더니 라면 행사 쪽으로 가셨어요. 그리고 작은 종이컵에 라면을 한 젓가락과 국물을 받으셔서 다시 제 앞으로 오셨어요. 아, 또 다른 제품 드셔보시려고요? 네. 라면은 왜 안 드시고 가지고 계세요? 안주. 할아버지는 다시 여러 잔을 드셨고 저에게 안녕. 이라는 말만 남기고 가셨는데 10분 뒤에 다시 오시다니 조용히 저에게 말씀하셨어요. 저기 저 혹시 대리운전 좀 불러줄 수 있어요? 내가 차를 가져온 걸 까먹고 술을 마셨어요. 저를 웃음이 났지만 당황하지 않고 평소에 식대 단 걸로 이용하는 대리운전회사에 전화를 걸어서 불렀어요. 그런데 30분 뒤 대기사님과 할아버지가 같이 다시 제 앞으로 오셨어요. 저는 놀라서 할아버지 왜요? 차가 어디 있는지 모르겠어요. 찾을 방법이 있나요? 내가 취했나 봐요. 마침 그 시간에 제가 교대 시간이라 할아버지 차키를 들고 층층마다 큰 머리 위에 리모컨을 대고 눌러봤고 찾아드렸네요. 시음 행사 때마다 그때 그 조용하고 단호하셨던 할아버지가 생각이 나요. 아유 웃긴다. 저희 사장님은 점쟁이 덕분에 결혼할 수 있었다고 했는데 그 사연이란 사장님이 노총각으로 살다가 점쟁이를 찾아갔는데 점쟁이가 신통하게도 하는 말이 이 멍청아 오늘이야. 네, 뭐가 말씀입니까? 지금 여기 있으면 어떻게 이 멍청아 오늘이야. 당장 우산 들고 팔공산으로 가. 사장님은 점쟁이 기세에 눌려서 영문도 모른 채 점집에서 쫓겨나 혹시나 해서 곧바로 택시를 잡고 팔공산으로 갔대요. 간 길에 슈퍼에서 우산을 하나 사들고 팔공산 공원으로 들어가 걸었습니다. 그런데 진짜 신기하게 우산을 사고 얼마 안 돼서 맑은 하늘에 갑자기 비가 내리더래요. 사장님 속으로 야, 이 대단한 전쟁인데 이거 내가 우리 이제 이 우산으로 누군가를 씌워주게 되는 건가? 신기하면서 두근거리는 가슴으로 우산을 펼쳤대요. 그런데 말입니다. 우산 버튼을 힘차게 눌렀는데 띠용 하고 우산이 부러져서 날아가 버리더래요. 이런 이씨. 사장님은 얼른 이 우산으로 지나가는 여자를 씌워줘야 하는데 그 운 날아간 거예요. 사장님 슈퍼로 달려가서 따졌습니다. 아니 우산 이게 뭡니까 지금? 예, 급하니까 빨리 바꿔줘요 빨리. 아니 아저씨가 부려먹고 그냥 가져온 거 아니에요? 뭐요? 아 뭐요? 말싸움 시작됐고 안타깝게 싸우는 동안 비가 그쳐버렸대요. 대박인 것은 지금 사장님과 그 사모님이 바로 그 말씀하던 슈퍼 주인 아가씨래요. 말싸움하다가 나중에 주위 동네 사람들까지 다 몰려오게 됐고 몇 번 서로 사과하느라 오다 가다 하다가 정 들어가고 결혼했대요. 그 얘기를 들은 저는 야 사장님 대박. 그 점집 어디예요? 어디면 왜?
옛날에 가봤는데 없더라고. 그 점쟁이는 꼭 한번 만나고 싶은데 말이야. 어우, 만나시면 밥 한번 거하게 쏘셔야겠는데요. 하자 사장님께서 밥은 개뿔 내가 죽여버릴 거야 내가 만나면. 내가 지금 내 사과 났잖아. 내가 아니 만나면 이제 죽여버릴 거야 내가. 내가 결혼해가지고 완전히 있네요. 올해 초 담배값이 2,000원이나 오른다며 담배를 끊겠다는 신랑이 기특해서 입이 심심할 때마다 먹을 간식을 만들어줘야겠다 생각했어요. 남편이 야근하던 날 이때다 싶어 친정에서 한 봉지 가져온 고구마로 고구마 칩을 만들기로 했죠. 고구마 껍질을 벗기고 채칼에 신이 나게 썰려나가는 고구마를 보며 흐뭇한 미소를 짓고 있던 그때 전 비명을 내지르고 있었어요. 손가락을 정말 심하게 베었거든요. 남편도 없고 무서웠지만 얼른 피를 멈춰야겠다는 생각에 이성을 찾기로 했죠. 하지만 당황한 나머지 내과, 외과? 어느 병원에 가야 할지도 생각이 나질 않았어요. 그러다 모 방송국에 나 혼자 산다는 프로그램에서 가스레인지가 고장나서 120 다산 콜센터에 전화하는 방송을 본 것이 기억나서 바로 120으로 전화를 했습니다. 따르릉 따르릉. 안녕하십니까, 다산 콜센터 땡땡땡입니다. 네, 고생 많으십니다. 제가 채칼에 손을 심하게 비었는데 어느 병원으로 가야 될지 몰라서 전화드렸어요. 어머, 많이 놀라셨겠어요. 잠시만 기다려주세요. 문의하신 내용으로 해당 기관 전화번호 안내드릴게요. 메모 가능하신가요? 네, 잠시만요. 네, 불러주세요. 네, 불러드릴게요. 9 아, 맞는데 왜? 안내드린 번호로 전화하셔서 도움받으시면 됩니다. 뚜뚜뚜뚜. 전화를 끊고 나서 잠시 멍 때리다 어이없는 웃음이 새어나왔어요. 메모지가 굳이 필요했던가? 그래도 친절하신 콜센터 직원 덕분에 119에 전화해서 간단한 응급처치 방법과 야간 진료하는 병원을 안내받은 후 병원에 잘 다녀왔습니다. 진보 명품